노유진의 정치 카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카페 20대 총선 특집이고요. 4월 연속 저희가 현장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장소입니다. 창원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여기 한 30년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마창노련이라고 그때 한번 내려온 기억이 나고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20대 총선 최대 이변은 뭐니 해도 지금 부산, 경남, 그다음 대구, 영남 벨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눈, 야권 연대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 창원 성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중권이고요. 언제나처럼 노회찬, 유시민 두 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회찬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마이크 소리 좀 작다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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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랜만에 우리 노회찬 후보께서 여기에 딱 발이 묶이시는 바람에 저희가 오랫동안 대타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뵙는 건가요? 같이 하는 게 한 3주 됐나? 2주 됐나? 3주 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3주 만이죠? 예,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지금 노유진이 완전체로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딱 내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벚꽃이에요. 사실 저희가 어제 그 익산에서 하면서 거긴 벚꽃이 조금씩 피는 중이었거든. 이제 막 올라오는 중이라서 야 오늘 내일이면 여기도 이른바 팝콘 터지듯이 벚꽃이 필 거라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팝콘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팝콘이 터지듯이. 예. 그래서 정말 봄꽃이 활짝 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계속 여기 뭐 묶여 계셨는데. 예, 제가 사실 한 달 전에도 노유진에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2016년 대한민국의 봄은 창원에서 시작됩니다. 오. 예, 그래서 지금 온갖 꽃들이 한꺼번에 막 피고 있는데요. 제일 큰 꽃은 4월 13일 날 필 겁니다. 예. 그 전에도 노유진 올라오시면은 저희 방송하는 시간도 아까우셨거든요. 야, 이거 1시간에 200편인데 이러시면서 투덜투덜 거리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좀 돌아다니시면서 선거를 좀 해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원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 2월 1일이었으니까 오늘이 딱 2달 되는 날입니다. 2달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인사드린 바와 같이 손석형 후보 지난번 4년 전 선거에 이곳에 나와가지고 43%의 높은 득표를 했던 애석하게 이렇게 또 낙선을 하신 후보와 제가 진보 단일 후보 경선을 해서 진보 단일 후보로 이렇게 이루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또 더민주당의 허성무 후보와 또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맹렬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끝내 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 힘든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게 좀 월드컵 축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역 예선, 뭐 예선, 이래가지고요. 준결승, 지금 결승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오늘 창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중앙 정치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야권 연대가 말만 많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 상황 여기서도 좀 지켜보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사실 뭐 야권 연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정치 상황에서 잘 구경하기 힘든 대단히 한국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가지고 이기는 것이 과연 능사냐. 그리고 당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다고 하면서 때로는 싸울 듯이 서로 대립하면서 단일화는 또 뭐냐라는 그런 지적들 중에는 일리 있는 대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경남에 1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15명이 새누리당입니다. 창원은 5개 선거구 모두 다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창원 유권자가 그럼 100% 새누리당 지지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52.5% 정도가 지난번에 새누리당을 지지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서 왜곡된 민심을 그나마 보완적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역할을 야권 단일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뭐 어느 당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당에서 이제 분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당이 두 개가 되면서 야권 연대 필요성은 한편으로 더 커졌지만 또 갓 분당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출한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식사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 연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필요성은 커지는데 야권 연대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당이 어부지리를 가져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 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야권 연대 얘기 나오면 요즘 SNS에 보면 제가 좀 뭐 한 소리 했더니 야 너 그런 말 할 자격 있냐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좀 제3당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막 깨고 나와서 의원들 막 데리고 나와서 당을 만든 게 아니고 저 혼자 살짝 나왔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 천호선 전 당대표가 지금 익산에 출마해 있는 권태형 후보하고 같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당 만든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중에 봐서 뭐 때 되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그냥 그 말 한 죄로 나중에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게 되신 겁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갔는데 저는 사실 따로 당을 만들어서 했지만 야권 연대를 하자고 맨 먼저 주장을 했고요. 야권 연대 없이 나가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가까운 김해에서도 이제 지금 더민주하고 한바탕 했는데 그때는 이거였어요.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도민들 뜻으로 하게 이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현장에 투표도 설치하고 버스로 실어 날라서 찍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더민주에서 그냥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싫대요 또.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당만 욕할 게 아니고 솔직히 더민주도 그렇게 되는 대로 형편 따라서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만 찾는 식으로 맨날 해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1야당도 반성 좀 해야 돼요. 그 얘기하면서 그래도 오늘 김무성 대표가 요새 호가 바뀐 거 아시죠? 예. 옛날에 무대였는데 지금 요새는 떡장수로 바뀐 거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한 말이 뭐 내심 180석까지 한번 기대해 봤는데 과반수도 간당간당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쇼라는 거 아시죠? 여전히 우리 떡장수 당대표님의 마음속에는 180개가 들어앉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위험이 농후한 상황. 이게 지금 수도권 상황이라는 점은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사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조선일보 보도예요. 아, 그래요? 예. 넘어가면 안 돼. 그거 나오고 나서 곧바로 당 지도부가 영남권 낙동강 벨트를 내버려 두고 수도권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교시를 내린 거야, 거기서. 지시를 내리라고. 예. 여기서 맞서 싸우라고.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이렇게 지금 엄살을 먼저 조선일보가 떨고 그 다음에 떡장수 대표님이 엄살 떨고 이 순서로 지금 가는 거니까 조심해서 봐야 돼요. 지금 투표일까지 열흘 남았거든요. 열흘 동안 큰 변화가 없으면은 새누리당은 170석은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도 되니까 180석까지도 탐나 보이는 거지. 이왕이면 180까지 한번 가보자. 이게 무슨 볼링입니까? 180 나오게.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건 볼링밖에 없어요. 당구도 보통 150에서 바로 200으로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180이라는 건 좀 이상한 숫자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좀 안타깝긴 한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수도권에서 야권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사실 새누리당을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으면 이게 이길 수도 있는 선거고 잘만 했으면 또 요즘 또 새누리당의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사실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새누리밖에 없다. 그 뭐 존영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압승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선거인데 지금 구도가 이상하게 짜여가지고 좀 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사실 물 건너갔다고 봐야도 되죠 지금? 야권연대요? 예, 예. 야권연대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게 뭐 지금 언론에서 뒷북치고 있죠. 지금 솔직히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서 뒷북치고 있잖아요. 심상정 대표가 6개월 전에 그 얘기 했을 때 네. 정말 1단짜리 기사도 제대로 안 내줬는데 이미 선거전 시작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수도권 다 넘어간다고 아우성치면 뭐합니까 이제 와서. 야권연대는 수도권 야권연대는 물 건너갔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몇 군데 정도 경우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결단해서 하는 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이제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이렇게 다수의 이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한 그릇에 담아내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사고를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유권자들이 최대한 바로잡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지금 그런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괜히 되지도 않을 야권연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서로 물고 뜯느니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책임감 있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할 거냐 이것만 유권자들끼리 시민들끼리 의논해서 하시면 예, 저는 뭐 아주 180석의 비극은 막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그 진보 언론이 좀 눈치를 본 느낌이 있어요. 계속 눈치 보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이렇게 간보고 저렇게 간보고 이러다가 그저께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사설 2개를 다 제 트위터로 날렸어요. 그 뒷북치는 사설을 갖다가 그저께야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옛날 코미디에 그런 코너 있었죠. 뒷북을 울려라 이런 거요. 지금 완전 뒷북이에요. 예. 버스 떠났는데 버스 공문이 따라가면서 왜 갔어 왜 갔니 이러고 있는 그런 거니까 괜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보도들은 절망감만 만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유권자 개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만 우리가 논의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묻는 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기회에 또 물으면 되죠. 그죠? 예. 넘어가. 너무 험하게 얘기했나? 예, 지금 뭐 아까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얘기하기를 그 낙동강 벨트가 요동치고 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요것 창원 성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도권은 그렇다 치고 재밌게도 좀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구하고 부산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진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지금 보니까 공당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는 원리가 그 진실한 사람이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봉사할 사람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까지도 좀 염증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에 공감하는 영남 일대 유권자들의 표심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영남 벨트에 반란을 부추기고 있는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벨트라고 하면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한쪽 끝은 대구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을 거쳐서 양산을 지나 부산, 그 다음에 거제, 김해, 창원에까지 이르는 이걸 이제 이번 4.13 총선에서 영남 벨트라 그러는데 이 벨트가 만들어진 것은 두 사람의 배후가 있어요. 한 사람은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창원에서 홍준표 지사가 예, 두 분의 진실한 분이죠. 대단히 진실한 두 분이 벨트를 갖다가 형성하도록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보자. 미룰 수 없다.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기운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대구에서 시작해서 창원에 이르기까지, 또는 창원에서 시작해서 대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번에 영남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16석 중에서 영남에서 경남이 16개의 선거구 중에서 새누리당이 15개를 먹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단 최소한 세 군데는 야당이 지금 이미 뭐 승리가 확정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어디예요? 예. 그것이 바로
저는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곳에 뭐가 있죠? 김해, 예, 김해 갑을. 예, 왜 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있었으면 세석이 단데, 예, 김해 갑을. 이거는 이제 택시 탈 때 기본 요금이고요. 좀 더 달리면 추가 요금, 이제 추가 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또 제일 먼저 저 바람이 분대가 대구였던 것 같은데 예. 대구 민심에 좀 이반이 보이죠? 예, 대구에 옛날에 제가 출마해봤던 그 옆 동네. 예, 가슴 아픈, 예, 그 아니 뭐 별로 가슴 아플 건 없고 머리 아픈. 제가 그 주호영 후보한테 더블 스코어로 졌거든요. 66대 33 그렇게 졌는데 그 옆 동네에 이한구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갔더니 시민들이 저보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주호영이 동네에 왔어? 이한구 동네에 가지. 이한구 의원이 그때부터 대구에서 제일 인기 없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게 수성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어려 왔냐고 저보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갑에 갈 걸 그랬나 봐. 김부겸 후보가 갑에 가서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만둬버리고 공천심사위원회 공관위 맡아가지고 칼질하고 이제 외국여행 갔던데 갔다 오면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자리 받는데요. 뭐 경제부총리를 받는지 총리를 받는지 몰라도 아니 칼질을 했으면 노임을 받아야죠. 예, 그렇게 돼서 대구는 확실히 지금 김부겸 후보는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무소속인데 여러분 모르셨죠? 홍일학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있다는 거 대구에요. 아니 아는 분이나 알지. 자, 압니다 하는 분들은 더민주 당원들이야. 이 홍일학 씨는 비례대표를 했고 비례대표가 됐는데 사실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컷오프를 딱 시키는 바람에 엄청 떠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대구 시민들이 이 사람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저 더민주에서 이 사람을 안 알아주고 잘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정 여론도 오고 이러면서 본인은 이제 무소속으로 예. 이제 뭐 다시 공천 줄게 이랬는데 복당 안 하고 사실 존심 한번 상하면 또 금방 또 준다고 돌아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하는데 거기도 괜찮대요. 만약 대구에서 야당이 2개 이긴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이한구 전 의원은 포상 받아야죠. 자리를 못 받게 되겠죠. 예, 예. 뭐 잘했다고 자리를 줘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친박 후보가 반이 넘는답니다. 지금 한 60%가 친박이래요. 근데 그래봤자 총선 끝나고 대선 국면 들어가면 다 딴 데 가서 줄 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을 싫어하니까 개를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그 개는 충성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진 교수 말이 인간 개는 진짜 개처럼 충성스럽지 않대요. 예. 그 배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실한 사람이 배신을 해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건 배신이 아니야. 원래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 해봤자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갖다 배신하게 될 텐데 어차피 그 권력이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의 권력에 줄을 서겠어요. 미래의 권력에 줄을 서겠어요. 그리고 또 각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원칙 갖고 신념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원리에 따라 또 이제 분명히 배신을 하겠죠. 근데 한 사람 더 소개해야 될 것 누구? 같아요. 경북에는 여러분들 주목하시는 선거구가 없죠. 대구만 해도 이렇게 2군데 있는데, 예, 경산청도 여기가 진박 간별사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야권 단일 후보와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당 소속의 배윤주 후보가 혼자 출마해가지고요. 지금 배윤주 후보 완전 신났어요. 당락은 차치하고 일단 야권의 대표 선수로서 혼자 나와가지고 뭐 1번, 2번 당도 좋아, 3번 당도 좋아, 4번 당도 좋아. 심지어는 1번 당도 진박만 아니면 다 모여 이렇게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주목할 만한 선거구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부산의 그 4구 을 선거구 아시죠? 거기 그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당적을 과감하게 바꾼 예, 그 불우한 정치인이 한 분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정의당에서 유홍 후보가 거기에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스스로를 노유진 팬들을 대표해서 출마했다. 그래서 그 실망한 4구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지금 열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 상황은 어떤가요? 부산의 부산 북강서구 갑에서 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하고 전재수 더민주 후보 리턴 예. 매치 중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전재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기 전재수 후보도 아마 사수생일걸요? 각종 선거에 지금 3번 떨어지고 4번째 나온 걸 거고요. 예. 그 옆에 또 박재호 후보도 있고요. 그쪽은 후보들이 부산은 꽤 많습니다. 3번, 4번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는 후보들이요. 예, 그렇죠. 전재수 후보는 지금 봐서는 좀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에서 불고 있는 그 정권 심판론 열풍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여권 지지층에서도 정권 심판 여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그 TK에서 물론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 달 새에 정권 심판 여론이 원래 23.3%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49.3%로 갔고요. 또 부산, 울산, 경남도 같은 기간에 39.5%였는데 그게 이제 51.9%니까 거의 한 11, 12%가 확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민심 위반의 원인이 뭘까요? 그 뭐 대통령이죠. 선물 보따리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노 대표님? 무슨 선물? 아니 그 조원진. 조혜진은 그 쫓겨난 그 무소속 후보고 조원진. 이름이 왜 비슷비슷해. 거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위해서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랬는데 그게 동남권 신공항. 이명박 정부 때 막 시끄럽다가 물밑으로 들어간 그게 이제 밀양에 하냐 가덕도에 하냐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다시 대구권 권역에 신공항 가지고 오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경남 후보 맞아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지금 여러분 울진에 공항 있는 거 아세요? 울진에 공항이 있습니다. 전기 항로 아시아나든 카알이든 대한항공이든 전기 항공편이 한 대도 다니지 않은 국내 전기 항공편이 한 대도 다니지 않은 외국 비행기도 한 대도 다니지 않은 그런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이잖아요. 빌공짜 공항. 그 울진공항을 갖다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공약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왜 만들었냐 물으니까 아니 속초공항도 문 닫고 강릉공항 문 닫고 대구공항 승객이 절반 이하로 줄어서 문 닫을 상황인데 울진공항 왜 만들었냐니까 여기는 오지기 때문에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사 반대했는데 공항이 90% 이상 완공됐대서 끝내 그게 완공된 겁니다. 완공된 뒤에 한 대의 비행기도 다니지 않고 지금 민간에게 불화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지금 비행사 조정 연습학교 비행사 양성한 학교로 지금 쓰고 있는 그 비행장이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근처에다가 공항을 만들겠다. 그 공항 만들어서 그 활주로에서 뭐 할 거예요? 가을에 뭐 고추 말릴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이거 농담이 그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갈아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영남권의 민심 위반의 어떤 뿌리가 아닐까. 그게 농담이 아닌 게 그 영주에 가면 왜 그 전쟁 시에 비상활주로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평소에 거기다 이제 고추 말리거든요. 진짜로. 참고로 오징어 말려도 돼요. 진 교수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저기 비상활주로에서 고추 많이 말리나 봐. 예. 많이 농작물들 가을이 되면 착 말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죠? 그 김무성 대표를 좀 무력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진박 세력이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무력화했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그 부산 경남권을 좀 상징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에이 뭐 그런 거 상징. 그냥 새누리당 당대표지 뭐. 안 그래요? 네. 예, 공항도 좀 있는 거 아니 뭐. 부산 경남을 상징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무식한 소리를 함부로 내뱉고 그 무슨 국가 기밀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세장에서 줄줄 읽어대는 이런 천박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을 부산 경남권의 상징이라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거지. 여기 그렇게 수준 낮은 데가 아니에요. 진 교수는 잘 몰라 서울 사람이라. 여기가 나름 수준 높은 동네라고. 예. 실수했죠? 아 예. 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이렇게 씹어대가지고 네. 사회자 입장에서 받아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받아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진보 1번지 탈환 대작전이 여기 이 지역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대한민국 주목하고 있는 선거구 바로 이곳 창원 성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프레시안인가요? 그 딱 열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노회찬 등장에 새누리도 좌클릭. 기사를 보니까 내용이 그 노 후보님이 법안 2호로 내놨는데 법안 제목이 참 섹시하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방지법. 무상급식.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저출산이 큰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사람 함부로 나오면 안 된다. 뭐 그래서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도지사 한 명이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중학교까지가 무상입니다. 그리고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까지의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상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겠다라고 또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고등학생까지의 급식도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경남은 거창군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고 가장 많이 확산된 곳인데 이 무상급식의 1번지인 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어요. 바로 오만과 불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갖다가 제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은 도지사 한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학교급식법에 대못을 박아놓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2년여 동안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질 도지사에 대한 불신임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반대하는 이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있을 때 15명의 새누리당 의원, 창원시 5명 새누리당 의원 전부 다 그중에서 단 한 번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동네 국회의원도 그랬어요? 이 동네 국회의원은 작년 12월 달에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숭고한 뜻이다.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숭고한 사람이에요. 숭고한 뜻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선거가 딱 시작되니까 지금 플래카드에 뭐라고 붙여 있는가 하면은 무상급식 중단을 번복시킨 공로는 자기에게 있다. 번복했어요? 번복한 게 아니라 이제 선거가 막 다가오니까 번복하는 척? 예, 번복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충분치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상급식을 갖다가 학교 의무급식을 법제화하겠다. 그 숭고한 뜻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학교 무상급식을 법제화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니까 선거가 좀 불리한가 보다. 그 후보한테, 강기훈 후보한테 좀 불리한가 봐요. 앞서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것만 공략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공략이 뭔가 하면은 사실 제가 진박이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예. 저는 친노입니다. 예. 진노. 아니 이번 선거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만 남을지도 몰라요.
이른바 그동안에 뭐 진박이다 친박이다 했던 사람들이 다 천박으로 이제 제거되면서 저만 남을지 모르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살피면서 야, 이 공약 진짜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약을 하나, 이건 진짜 지켜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정리해고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대량 실업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제가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빠서 이 공약을 실현 못했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공약 태반이 실현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이 바쁜 분을 대신해서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10개를 골라서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정리해고 제한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후보가 갑자기 이걸 또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수 더 떠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어긴 게 쉬운 해고 아닙니까? 해고를 어렵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돼놓고, 그 다음에 쉬운 해고를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플래카드 여러분들 가시다가 보면 보입니다. 플래카드에다가 쉬운 해고 척결. 새누리당 후보의 쉬운 해고 척결. 저한테는 박근혜 척결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인간개들은 진짜 걔만큼 중수스럽지 예. 않아. 이거는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해서 지금 쫓겨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러면서 저성과자 해고 제한법을 입법하겠다고. 저성과자를 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하겠다고 해서 지금 각종 노동조합이나 현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걸 제한하겠다라고 어찌 보면 한나라 당론,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러다가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면 이제 정의당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영입합시다 우리.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요즘 경찰청에서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팀 이름이 지능범죄수사팀이에요. 제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 거기서 단속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파밍 이런 거요. 인터넷 사이트 해킹해갖고 돈 빼내는 거 이런 거 단속하는데, 사실 플랜카드냐 전화냐 차이만 있지 피싱이 이런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지능범죄수사팀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던데. 하여튼. 예, 하여튼 제가 안목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내신 법안 1호가 그 정리해고 제한법이고, 2호가 지금 홍준표 방지법인데, 아무래도 이게 민심과도 연관이 있겠죠. 특히 경남 그 학부모들 같은 게 얼마나 열받게서 딴 지역에서는 다 무상급식하는데 이상한 도지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왜 우리만 남들이 누리는 권리를 우리만 못 누려? 라면서 열받은 아니, 부분도 있고. 진짜 내가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어요. 예.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저보고 이렇게 허허 아빠 왜 이랬대 허허 이러더니 제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허허 이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경기도에도 살고 서울도 살았는데 학교에서 밥을 주잖아요. 저 정치 그만두고 좀 잘 벌어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근데 우리 애 밥값을 나라에서 내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경상남도에는 사실 나 정도라도 버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애들 중학생들 밥값을 막 5만 원씩 4만 몇천 원씩 내는 거야. 내 일은 아니지만 가슴이 많이 아팠어. 그걸 막아야죠. 예. 그럼요. 예. 그 진보 정치 1번지라고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창원 성산이 그 정도로 그 과거의 그 노동운동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고요. 사실 저 30년 전에 왔던 것도 그때 그 관련해 가지고 취재차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쪽에 그 유권자 구성이 그 사이에 또 어떻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요. 예, 뭐 창원은 이 도시가 계획 도시입니다. 원래 이 창원 지역에 지금 이 자리가 옛날에는 논밭 한 가운데 있는 학교 자리예요. 상남 초등학교 학교 자리입니다. 제 경쟁 상대인 후보가 이 학교, 여기 이 유서 깊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 나오신 거죠. 예, 근데 이걸 깔아뭉개고 계획도시로 해가지고 공단을 설립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이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도시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고용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서비스라거나 자영업 부분이 전체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온통 다
노동자의 도시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보정치 1번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은 잠시 유보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정치 1번지입니다. 정치 1번지라는 뜻은 뭐냐? 정치 1번지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판단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지 아니에요? 그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원시가 그렇고요. 특히 성산구에 계신 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이 뭐 한다 그래서 따라하고 뭐 혈육이 어떻고 그리고 투표하러 갈 때 평소에 생각 안 하던 갑자기 내 고향이 어디든가 그렇게 한번 보고 혹은 내 원적이 어디든가 뭐 이렇게 하고 투표소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뭔가 이런 걸로 다 투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립적인 투표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 1번지다. 다만 그런 어떤 독립적인 정신이 지난 시기에 두 번에 걸쳐서 권영길 후보를 선택하는 진보정당의 후보로 대표적인 분을 선택하는 그런 아주 이변이라면 이변이고 쾌거라면 쾌거를 낳았기 때문에 진보정치 1번으로 되어 있지만은 진보면 무조건 찍어주냐? 안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매력은 묻지마 투표를 안 한다는 거고 그 묻지마 투표에는 묻지마 진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진보도 잘하면 찍어주고 못하면 안 찍어주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저도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 낙선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해야 찍어준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력 있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자세가 됐네. 역시 선거에 나오면 자세가 중요해요. 저처럼 이러고 다니면 떨어지기 딱 좋아. 제가 노유진 출신입니다. 그래도. 예, 선거운동 좀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좀 경험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좀 많을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돌아다니시다 보면 또, 그 우리 청취자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내리다 보면 갑자기, 뭐 지역에 내려가거나 이러면은 막 반가워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거 듣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세운동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뭐 에피소드들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겪었던 일들은 많습니다. 많고 지금도 한번 가고 싶은데 저는 사실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제 초등학교 후배도 봤고 칼국수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몇 년 후배입니다 하는 칼국수집 주인 아주머니도 계시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섞어 만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전에 여야 이전에 이게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이게 왜 전부 다 같은 당이냐 이게. 전부 다 같은 당을 뽑아주니까 우리를 우습게 한다. 우리를 우습게 알다 보니까 저런 무상급식 중단과 같은 조치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들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에 새누리당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의 3분의 1은 무상급식 중단을 찬성하고 3분의 1은 반대하고 3분의 1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들이 겁도 없이 마구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표입니다. 표. 제일 좋아하는 것도 표인데. 아, 그렇죠. 좋아하는 거와 무서워하는 게 같다는 게 비극이죠. 비극인데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이게. 건강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담배 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그 싫어하는 게 그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표인데 그런데 왜 무상급식 중단을 함부로 하느냐? 그래도 나를 또 뽑을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새누리당 또 뽑아줄 것이다.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한 군데만 바꿔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바꾼다면 창원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정치 1번지는 창원의 성산이니까. 창원 성산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창원 성산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예. 아니, 제가 4번인 이유 아시죠?
사이다. 야, 자기 자랑이 그새 듣으셨어. 예, 저 밥은 좀 그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밥은 좀 드시고 다니시냐 했더니 아유, 나는 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비벼 먹어도 좋고 말아 먹어도 좋고 빨아 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53군데의 선거구 중에서 유독 이제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젊은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수원 영통,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 지금 5개가 됐는데 이제 수원정, 수원무 이런 데들이 이제 젊은 층 비중이 아주 높은 곳이고요. 그 못지않게 이 젊은 유권자 비중이 높은 곳이 여기 창원 성산이더라고요. 예, 다니면서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60대 인구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 다른 지역에 예, 비해서 다른 경남 평균의 절반 이하더라고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벌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요. 아, 여기 모이신 분들. 아니요, 뭐 물론 이제 은퇴한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저기 노인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점심 식사 좀 이렇게 할인해서 드시는 식사로 줄 서신 분들하고 쭉 악수하다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거 뭔가 하면 그 뭐 정치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악수지 않습니까? 악수하다 보면은 이 5손가락이 다 있지 않은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그 힘든 노동의 과정에서 상실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악수할 때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여기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번 돈을 가지고 애들이 또 다 타 지역으로 떠나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시골 같은 데로 이렇게 낙향하거나. 창원에도 집값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예, 여기가 네. 비쌉니다. 여기가 제가 시골에다 도해지 온 느낌. 예.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 일로 이사 오는데 집을 줄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더 비쌉니다. 예. 아,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나 좀 싼 데도 있으니까 오십시오. 창원 인구는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이 도시는 원래 150만을 기준으로 계획된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106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보면 약간 헐렁해 보이죠. 예. 지금 이게 헐렁해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도 150만 안 채워집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은. 그래서 헐렁한 것 자체는 여기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일이긴 한데 좀 더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창원으로 이사 오시고 싶은 분 창원 시민 노회찬에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아, 예. 저기 저는 분위기가 저는 이제 진보정당 매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선거운동 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죠. 옛날에 민주노동당 할 때는 또 멱살도 잡혀요. 야, 이 민주당 놈들 하면서 그때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그 욕까지 같이 막 이랬는데 울산 가니까 분위기가 이제 확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뭐 그 진보정당이 무슨 여당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후보 이름은 아는데 그 새누리당 후보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별세계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창원 성산에서 그 운동하시면서 이제 뭐 서울에서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19대 때, 네. 20대 때도 해보고 어떤 차이 같은 게 좀 있나요?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여기는 확실히 그 지방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은 서울이라는 하나의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중앙으로 착각하고 그냥 이제 살아가는 거죠. 서울이라는 지방 내지 지역의 개념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죠. 이 속에서 필요한 것들 다 있고 뭐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우주면서 또 이런 우주들이 소우주들이 모여 있는 큰 우주를 또 다시 이제 서울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지방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느낌을 가진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뭐 부산에서 자랐지만 근데 워낙 나이가 어렸을 때고 그런데 그런 걸 새롭게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창원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분들도 꽤 계시지만은 그 수는 어차피 굉장히 비율은 적은 것이고 오래 계셨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여기가 한 40여 년 전에 공단이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 거의 뭐 토착민 비슷한 그런 지위를 갖고 계신 거죠. 예.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꽤 나와요, 사실은. 뭐 국민의당을 앞서기도 하고 20대에서는 30대죠. 30대 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을 앞서요. 아,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정의당 그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좀 낮고 그런 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좀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점도 많을 텐데요. 그 시민 여러분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정의당은 창원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높은 뭐 많이 나올 때는 10%도 넘어가고요. 그거 요새 별로 높은 거 아니에요, 정의당.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예. 노 대표님이 여기 내려오시기 전하고 달라요. 요즘은 한 15%는 가야 이 동네는 특별히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맞는 말씀인데. 믿거나 말거나. 아니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아 창원 중앙역에 도착한 지 몇 분 안 됐구나 이제. 여기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낮은데 그건 호남도 마찬가지고 영남 전체가 낮은데 그 속에서는 다소 높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저는 어떤 걸 꼭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저보다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과거의 창원이라거나 특히 마산이라거나 부산 심지어는 대구까지 다 야성이 강한 뭔가 저항심이라거나 개혁성이라거나 이런 그냥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제 야당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한 곳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물론 그 언제부터인가 따져보면 우리가 노유진에서도 한번 살펴본 바 있지만 YS 3당 합당 이후로 이제 YS가 야당 지도자였는데 갑자기 여당이 되면서 그 지지층도 함께 나도 오늘부터 여권의 모양이다 뭐 이러면서 가버렸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여당 일색으로 되어버린 게 있지만 그러나 DNA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맞춰 산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은 야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산만 하더라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가지고 대차게 싸웠던 곳이 그게 바로 마산 아닙니까? 부마 항쟁도 부산 마산의 항쟁 아닙니까? 광주 항쟁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창원 성산에서 한 번의 선거에서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또는 대구에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확산될 것이다. 그 다음 선거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의창, 거제 곳곳에서 한 점의 불씨가 여운의 불길로 타올라가지고 광야를 불태우는 어디로 갈 거냐? 수도권으로 진격 수도권. 그때 서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뭐 이렇게 유심히 진중권 기다리고 있을 거죠. 예. 기다리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 아니 안에서 성문 열어주고 뭐 이래야지. 그러겠습니다. 예, 성문 여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뭐. 예. 그 지금 성산에 새누리당에서는 강기훈 후보가 나와 있고요. 또 국민의당 후보도 있죠 아마. 네. 그 손석형 후보 아까 제가 인사를 좀 드렸는데 열심히 좀 도와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1차 단일화를 그분과 했었고 2차 단일화 이제 허성모 후보와 했고요.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3차 단일화는 어떤가?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 2차 단일화를 함께했던 허성무 그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예. 그래서 아주 활약을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야권 후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의당은 국민의당도 일단 야당으로 규정하고 일단은 2단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당대당의 연대는 이미 뭐 시간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렸고요. 후보 간 연대도 남은 시간 동안 그야말로 예외적인 몇 군데 이외에는 쉽지 않은 상태이고. 좀 귀가 어두우신가요 혹시 그분이? 제안을 했는데 못 들으신 거 아닐까? 아니 귀는 굉장히 크게 달고 계시던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듣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창원에서 저희들은
그런 마지막까지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좀 성실히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과와 무관하게 큰 야권 연대는 이미 다는 아니지만 일장에는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나가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이게 노회찬 후보님은 행복하신 편이라 여기는 일단 단일화를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성사시키셨잖아요. 근데 이제 당대표 정의당 당대표로 있는 심상정 후보는 거기 지금 4파전이에요. 4파전인데 거기 더민주에서 막판에 공천을 했잖아요. 그걸 약간 당에서 후회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단일화에 응해보게 하려니까 전화를 안 받는데요. 후보가 예, 그 어떤 공천받은 후보가 더민주의 후보가 중앙당 전화를 안 받는데요. 전화 연결이 안 되니까 당직자를 보내가지고 찾으러 다녔대요. 예, 찾을 수가 없대요. 잠적하셨어. 예, 그래서 지금 옥새도 없이. 예,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금 당선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은. 예,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유 작가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경우 사실은 지금 뭐 그전 선거와 달리 우리 심상정 대표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란 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마지막 단일화는 유권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예. 뭐로 하느냐 투표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한쪽으로 몰아찍은 게 그게 단일화 아닙니까? 예. 이거 맨날 제1야당이 이 논리 편다고 진보정당에서 맨날 미워라 하던 논리인데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때 배웠습니다. 이때 써먹으려고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정치인들에게 정당에게 촉구하되 그게 안 될 때는 욕할 게 아니라 그럴 바에 난 투표 안 한다 이럴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되면 단일화 방해한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내가 단일화 시키마 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단일화성 투표 단일화 촉구 투표죠. 그 전략적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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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야 3당을 보게 되면 좀 단일화 그 야권 연대에 관한 입장들이 이게 그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당대당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예. 당대는 야권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더민주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야권 연대를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자기들 스스로도 좀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그거는 같아요. 솔직히 우리 이제까지 더민주가 제일 큰 당이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요. 더민주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솔직히 말을 하면 좀 너무 무성의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정의당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해요. 보니까 뒤로만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정의당 후보 중에 제가 친한 사람 많잖아요. 더민주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럼 나보고 어찌라고. 자기들이 진작부터 당에다가 얘기를 해서 했어야지. 그게 무슨 제가 정치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야무게 자네 좀 사퇴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제 야권연대 공세를 하는 것도 문재인 대표가 어제도 오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저 사실 문재인 대표 되게 좋아하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말씀은. 사실 야권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정당임을 각인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에 계실 때는 대화 잘 됐어요. 막 흔들어서 그분이 나가지만 않았더라도 야권연대 잘 돼서 전국적으로 1대1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멸차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판국에 와가지고 뭐 정장선 씨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불리한 지역도 단일화하겠다. 그럼 안 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뭘 맡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좀 잘 되는 듯 했는데 잘 됐어요. 예, 그때 비대위 되는 넘어가고 아니라. 이러면서 잘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그거 왜 안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권연대 하려고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연대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당하고 야권연대 안 함으로써 득을 보려고 안 하는 것처럼
우린 정체성이 다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뭔가 거리를 둠으로써 덕을 보려고 하는 둘 다를 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비빔밥을 먹으려면 비빔밥을 먹고 설렁탕을 먹으면 설렁탕을 먹어야 되는데 이번 꼴은 뭔가 하면 설렁탕에 비빔밥 말아서 먹는 거야. 맛이 없어. 둘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났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야.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지금 저 노 대표 노회찬 후보 말씀대로 유권자들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뭐 정무적 판단을 뭐 당 대표만 하나?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그죠? 예. 예. 원래 근데 이게 저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그냥 유권자들한테 그러잖아. 참 사는 게 피곤한데 이런 문제까지 우리한테 넘기는지. 아니 근데 그게 정당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원래 대통령이 국민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잖아. 민주공화국에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국민이 대통령을 챙겨야 되고 국민이 정당을 챙겨야 돼요. 할 수 없지 뭐. 그죠? 예. 예. 어떤 유권자 여러분들의 그 현명한 선택에 이제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조금 좀 비판이 섞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가 자기가 이제 토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낙하산이냐 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낙하산요? 낙하산 공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낙하산 공천은 아니고요. 네. 낙하산을 저를 뭐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뭐 패러글라이딩 협회라거나 특전사라거나 우리 국방의 제 첨단에서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낙하산이 뭐 어땠어?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문제는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게 문제지. 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토박이 좋은 거죠. 그러나 예를 들면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 제 과일이 맛있습니다. 더 쌉니다.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손님 저는 이 지역 토박이입니다. 사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사지 마세요. 이런 장사꾼 봤어요. 과일 하나 팔아도 그렇게 안 판다 이게. 그래서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팔아주세요. 이걸 찍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선거 기간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제 시작된 지 공식 선거 기간 아직 열흘 남았어요. 열흘이 예. 남았지 않습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예. 그 기간 한번 가면 다시 안 오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떤 전략으로 이 선거에 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기기묘묘한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니다 생각됩니다. 저는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늦게 시작한 거죠. 제가 2월이니까 2달이죠. 2달 얼굴 내밀고 찍어달라고 얘기하기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행히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 출마 선언은 2달이었지만 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활동을 지켜보시고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온 것에 대해서 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바로 마음을 내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의 필승 전략은 딴 거 아닙니다. 변화가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변화를 시키는 것 이전에 유권자들이 정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을 갖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창원 성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 성산 실제로 바뀝니다. 창원 성산의 현역 의원은 4월 13일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닌데 임기 5월 말까지인데. 예, 그건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예, 4월 13일 이후부터는 식물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신합니다. 예,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노 후보님 벌써 2주째 우리가 목소리를 못 들었어요. 우리 전국의 청취자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재밌네.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타를 우리가 내세워가지고 대타들이 영 못하더라고 솔직히. 노 대표 노회찬 님보다 우리 박원석 의원이나 뭐 전호선 대표나 예. 뭐 조성주 비례대표 후보나 김종대 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땜빵으로 이렇게 와서 했는데 역시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노회찬 없이는 이게 성립이 안 돼. 예. 땜빵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 안 속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네. 저는 안 속습니다 이런 말에.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노유진 공식 멤버이면서도 후보로 출마한 관계로 제대로 참여 못한 데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빈자리를 더 훌륭한 또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메꿔주셔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그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 중에 두 분이 이분입니다. 이 두 분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유진 할 때 대본 없이 하거든요. 이걸 대본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대개 보면은 시작하기 10분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유시민의 타임라인 시작하기 10분 전에 오늘 뭐요? 그때 듣습니다. 혼자서 뭐 엄청 준비해 와가지고 예. 우리한테는 10분 전에 근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쁘기 때문에 미리 모이지 못해서 그렇게 노유진을 좀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내려오는 시간이 노유진 우리 만나가지고 노유진 전체를 녹음하는 시간이 서울에서 창원까지 기차 타고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또 다시 그 시간만큼 해서 또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여기 내려오신 것은 무엇보다도 창원 성산에서의 변화에 대한 바람과 또 희망과 요청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 두 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꼭 4월 13일 날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노회찬 후보님 당선되시면 우리 또 와야 돼? 아니죠. 예,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제가 통역을 참 잘하거든요. 이 얘기를 뭔가 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 김에 우리 저 노회찬 후보님한테 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그 전에 강연하러 이렇게 와 보면 여기 창원 시내 여기 보면 막 모텔, 바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빌딩 전체가 마시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노는 빌딩들도 여러 개 있고요. 그렇던데 좀 막 애들 보면 좀 곤란할 그럴 홍보 전단 뭐 명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언니들 와 있는 얼굴 있는 그런 거 막 바닥에 막 완전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 밤에 보니까. 요새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좀 척결 못해요? 여기 뭐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데 더 노력할 겁니다. 제가 선거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도 7개가 있습니다. 노래방. 예. 노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니 노래방은 좋아. 노래방도 좋고 바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길거리 막 뿌리고 다녀서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이 그거 다니면서 보고 이거는 내가 경찰서장이면 아주 한 달이면 아작을 내버릴 것 같더라고 내 기분이. 그거 좀 아니 이거 제가 정말 강연을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를 다 다니는데 창원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게 창원이 제일 심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정말 손 좀 창원에서 요 지역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 상남동 이 지역이 뭐 전국에서 제일 그 유흥업소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고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빨리 해결하려면은 뭐 사실 자주 와야 되겠죠. 아니 내가 와서 뭐예요? 경찰서장이 확실하게 동원해갖고 그거를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 해주세요. 경찰서장이 목을 자꾸 만질 거 아니에요.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예. 하여튼 뭐 그거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제 슬슬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한 2%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지 많이 부족하지. 지금 90% 부족하죠. 90%가 부족한데 네.
우리 그 조성주 후보죠. 예. 그거 잘하면은 이제 당선 가능권에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당 투표도 후보도 이제 훌륭한 후보가 나와 있지만 정당 투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조성주 후보까지만 당선되면 뒤에 있는 분들 섭섭하죠. 그러니까요. 7번이 이현정 후보인데. 10번 양경규 후보까지 당선돼야죠. 그러려면은 20%입니까? 네. 예, 20%까지만 좀 보내주십시오. 아, 근데 그리고 정당 투표는 절대 사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당 투표는 이제 3%만 되면 비례를 받잖아요. 지금 3% 딱 되면 하나 받을 거예요. 4% 되면 둘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46명이기 때문에 이제 비례를 못 받는 정당의 간표를 제외하면 한 92% 남을 거예요. 그러면 득표율 2%당 의석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역구 후보를 찍을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인데,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인데,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1번을 당선시켜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정당표는 적어도 정의당 경우에는 절대 사표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10% 받으면 비례 5개, 12% 받으면 비례 6개, 14면 7개 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절대 다른 당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첫째로. 두 번째, 더민주 지지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있잖아, 여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더민주가 지금 김종인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막 새누리당 쪽으로 너무 많이 갔어,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는 양쪽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나는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처럼 정당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야권의 진보 블록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비례대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되는 거잖아요. 더민주의 비례 당선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정의당의 비례 당선자가 많아지는 게 야권 전체로 보면 진보 블록이 좀 더 강화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왼쪽 날개가요.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역구 후보는 더민주 후보 찍으세요. 여기는 없으니까 노회찬 후보 찍으시고요. 그리고 정당표는 내 더민주 지지하지만 그래도 비례표는 정의당이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예. 그리고 그 가성비란 말이 있죠. 가성비. 예. 가격 대비 성능. 예. 예. 다 한 표지만 이 한 표를 어디 줬을 때 더 투자 효과가 큰가,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은 4번 주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는 좀 썩을 위험도 적고요. 엉뚱한 짓 할 가능성도 매우 적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돈값을 좀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월요일쯤에 집으로 오는 공보물을 갖다가 여러분 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면면이 이 정도는 좀 집어넣어야 된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가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20% 그거 피 끓는 마음으로 깎은 겁니다. 예. 제 마음 같아서는 한 40% 부르고 싶은데, 예. 그래도 20%는 꼭 얻도록 해주세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여러분은 아마 여야의 공천 과정 지켜보셨을 겁니다. 새누리의 이제 공천 과정 보면 뭐 궁중 드라마 쓰지 않았습니까? 신을 참아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가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옥새 뭐 갖고 사라지고 이런 이제 궁중 드라마가 벌어졌고요. 더민주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가 지지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고. 아마 그거는 우당이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네. 선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도 아시겠지만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도끼 퍼포먼스까지 등장했고요. 거기에 비하면 정의당의 비례대표는 정말 당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서 깔끔하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들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옛날에는 우리 그거 잘 못해서 우리도 욕 많이 먹었어. 그렇죠.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 잘 까지만, 그치. 진보정당이 남 까는 데는 선수예요. 그럼 남을 그렇게 잘 까면 지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는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반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사실은 저는 정당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정의당도 사실 저 평당원입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당원인데도 아 이런 거 왜 좀 못 바꾸지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정의당이라고 다 잘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예쁜 정당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거는 있는 정당이니까 믿어주세요. 예. 약 1시간 조금 넘도록 우리 지금 창원 성산에 와가지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 공개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날씨 좋죠? 조금 그러니까 저녁에 되니까 좀 춥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여기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노회찬 후보 국회 보내주실 거죠? 그리고 정의당 비례대표들 10명 모두 국회로 보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노유진의 정치 카페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